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8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못할 때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NBA 총 7가지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워싱턴과 포틀랜드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홈팀 워싱턴이 최근에 조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패죠? 예술가 고음앞디님 추천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9연패까지 장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핸들러가 없습니다. 트레이 영이 이제 2월 중순까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핸들링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지고 특히나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이런 공격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그나마 뭐냐면은 백코트에서의 경기력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실책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앞선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주면서 조금 타이트한 수비, 뺏는 수비가 가능해지고 있고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성공률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선과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94대 102로 지고 왔고 8점 차이로 지고 왔다 보니까 사실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는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가 이 워싱턴까지의 이동 거리, 뭐 백투백 원정 이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포틀랜드에 대한 컨디션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핵심 코어들의 이탈도 조금 많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팀 전체적인 실책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워싱턴의 백코트 라인들의 에너지 레벨, 높은 에너지 레벨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이 주도하는 빠른 템포 경기에다가 에너지 레벨에서 포틀랜드 대비했을 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워싱턴이 9연패를 조금 탈출할 수도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자, 워싱턴 7.5 프렌 아니면은 역배 가능성 아니면은 234.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랑 세크라멘토 볼게요. 자, 홈팀 뉴욕이 최근에 이제 4연패 구간 이후에 최근 다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브루클린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잡아내면서 다시 연승 구간. 사실 뭐 팀 전체적인 야투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시즌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야투가 그게 터져주고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다만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뉴욕이 경기당 가져가는 실점이 114.33 실점, 리그 전체 10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14.9를 기록하면서 16위 중위권 정도의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104.2 실점까지 실점이 역제가 되다 보니까 수비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포스트에서의 컨택 능력도 괜찮았고 박스아웃 잘 되면서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 그래서 포스트에서의 경쟁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자, 반면에 이제 원정팀은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최근 5연패 장주,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보니스가 베스트 5에 다시 들어왔고요.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크리너로서의 역할이 되어주다 보니까 공격 자체는 상당히 조금 유기적인 움직임, 공격에 대한 퀄리티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라빈이라든지 아니면 몽크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3점을 좀 채워줄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력에 대한 개선은 이뤄졌지만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몽크와 라빈이 빠진다든지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는 3점에 대한 야투도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 오픈해 두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사실 지금 득점에 대한 지원보다도 실점에 대한 억제가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화력에서의 강점이 조금 상쇄되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는 안 될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점이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저는 뉴욕의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이 조금 유지가 되면서 다운 템포에다가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 13.5 마헨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승 아니면 이제 13.5 마헨 아니면 231.5 언더 가능성까지. 다만 이제 백투백 이슈가 있기는 해요. 뉴욕이 내일 경기하고 다음날 또 경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필라델피아 미러키 경기 가겠습니다.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오늘 경기력이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죠. 오늘 샬럿과의 경기가 있었고 경기를 몇 대 몇으로 지고 왔죠? 93대 130. 최근에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컴, 맥케임, 그라임스에 대한 야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다. 외곽이 전혀 안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너무 못했어요. 오늘 필라델피아가. 다만 오늘 팀 전체적으로 야투가 안 터지다 보니까 맥시라든지 에드지컨, 뭐 켈리 우브레까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잘 해줬고요. 게다가 내일은 엠비드라든지 폴 조지가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경기력은 저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가 내일 주요 공격 옵션은 엠비드가 복귀한다고 한다면 맥시와 엠비드가 가져가는 투맨 게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텐데 사실 미러키가 쿤보까지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필라델피아의 투맨 게임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문제가 뭐죠? 뭐 케빈 포터라든지 아테토 쿤보라든지 핵심 코드들이 전부 다 빠져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04.2득점에다가 실점이 118.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다? 마이너스 14.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7위 수준.
공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공격에서는 최근에 괜찮았던 이번 시즌 괜찮았던 외곽에서의 지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아예 포스트에 대한 수비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4번, 5번에 대한 수비 밸류가 많이 떨어진다. 쿠즈마의 수비를 신뢰할 수 없고요. 마이스 터너 같은 경우에도 림 프로텍터로서의 이런 좀 밸류가 많이 떨어졌죠, 이번 시즌.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엔비드의 캐리가 조금 나와줄 수 있는, 엔비드와 맥시의 캐리가 나와줄 수 있는 경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필라델피아 승 아니면 9.5 마헨 아니면 220.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가 내일 백투백이기는 하지만 출전 시간 관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것과는 별개로 출전 시간 관리는 잘 됐다.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와 뉴올리언즈 경기 가겠습니다. 오클 뉴올리언즈. 자, 홈팀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연패 구간에 들어왔어요. 연패 구간에 들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뭐 하템부터 시작해서 모터픽, 제일런, 카루소, 뭐 미첼까지 핵심 코들이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월라스도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 벤치 구간 자체가 약간 뎁스가 너무나도 많이 얇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이었던 뺏는 수비도 안 되고 있고 3점 라인 야투에 대한 시도라든지 3점 라인에 대한 야투 허용률 자체가 굉장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스아웃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리바운드도 되게 많이 뺏깁니다.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멤피스라든지 샌안토니오까지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호버트 존스가 복귀하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괜찮아요. 공수 밸런스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에서 윌리엄슨이라든지 데릭 퀸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공격 코트에서의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주면서 세컨 찬스를 많이 잡고 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뭐 외곽에서의 슈팅이라든지 포트에서의 계속 뭐 풋백 득점이라든지 이런 야투에 대한 성공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오클라호마가 뺏는 수비도 안 되고 실점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다가 세컨 찬스에 대한 억제도 안 될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뉴올리언즈가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접전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14.5점이라는 기준점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뉴올리언즈가 이제 5번의 포지션 안쪽으로는 조금 들어와 줄 수 있는 경기 정도 예상을 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프레임 가능성 정도 언급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덴버와 디트로이트 경기 볼게요. 덴버, 디트로이트.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사실 양 팀 다 화력에 대한 강점이 존재하는 팀들이고요. 219.5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 잡히는 부분 역시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홈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요키치라든지 존슨, 브라운, 에런 고든까지 빠져 있는 데다가 머레이, 발란슈나스, 왓슨까지 지금 GTD에 걸리고 있거든요. 100%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즌 득점은 120.65 득점으로 굉장히 높은 팀이 맞지만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4.8 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덴버의 이런 흐름 자체가 공격 코트에서의 강점을 살리기보다는 수비 코트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져가고 있고 컨택이 잘 됐을 때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이었죠. 139대 116.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잡아내고 왔고요. 그때 당시에 3점을 31개를 던져서 51.6%의 성공률. 뭐 두렌이라든지 커닝햄이 가져가는 투맨 게임은 역시나 효율이 괜찮았고요. 최근에는 슈터들도 다시 흐름이 상승해주는 구간.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디트로이트가 내일 덴버와 가져가는 경기에서의 강점은 뭐냐면은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템포 푸시가 워낙에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덴버가 디트로이트의 순수 야투를 억제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 와중에 속공에 대한 억제도 잘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디트로이트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를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덴버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가능성까지 푸딩푸딩 조금 추천 말씀을 드려 감사합니다.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디트 승이라든지 아니면 6.5 마헨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피닉스와 브루클린 경기 보겠습니다. 피닉스, 브루클린. 사실 요 매치업은 최근에 양팀 흐름이 전혀 다르긴 하거든요. 일단 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애틀란타, 그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까지 경기를 내주고 오면서 연패 구간. 세불더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부커에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이고 그린까지 지금 뭐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코어가 부족해요. 그다음에 이제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야투율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뭐 알렌이라든지 딜런 브룩스라든지 역시도 좀 부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마크 윌리엄스를 조금 살려주기에도 클렉스턴이라는 빅맨 자원이 님 프로텍터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있다 보니까 피닉스의 공격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뭐 공수 밸런스는 맞지 않고 있어요. 경기당 평균 득점이 100득점에다가 실점이 125.1실점씩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25.2. 경기력이 되게 안 좋긴 해요. 근데 사실 브루클린이 이제 뭐 타이트한 수비라든지 박스아웃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피닉스의 야투가 터지지 않는 경기라고 한다면 다운템포에다가 약간 수비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닉스가 이제 부커가 빠진 이후에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거든요. 야투가 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브루클린이 순수하게 피닉스의 야투가 안 터지는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뭐 할만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브루클린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1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 경기죠. 유타와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유타 클리퍼스. 자, 얘네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기는 하거든요. 유타가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이제 1승 4패.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고,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 보시면은 4승 1패 괜찮거든요. 왕대방님 추천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 유타는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키온테 조지가 내일 빠집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리고 사실 유타는 이번 시즌 가장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팀이거든요. 경기당 실점이 127.8실점씩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3.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31.2실점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점률이 계속 증가해주는 구간. 스위코트에서의 에너지도 낮고요. 컨택 능력도 떨어지고 박스아웃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유타는 이 실점을 화력으로 조금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던이라든지 아니면 카와이가 지금 GTD에 걸려 있습니다. 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디컬 레포트를 살펴보면은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카와이는 뭐 한 6대 4 정도?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클리퍼스가 뭐 크리스 던이라든지 카와이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코비 샌더스라든지 얘네들이 조금 대체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경기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다 보니까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은 저는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결국의 핵심은 키온테 조지의 이탈, 마카넨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구간, 유타의 화력이 나와주기가 조금 힘든 구간이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클리퍼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